그리고 뭐 구매 대행이든 위탁이든 매출을 많이 내고 싶으신가요? 그냥 소비자들의 수요가 많은 곳, 즉 경쟁이 센 곳에서 이기시면 됩니다. 그러면 구매 대행이든 위탁 판매든 매출을 잘 내고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어려운 겁니다. 이 경쟁에서 이기기가. 안녕하세요. 잘 나가는 서과장입니다. 오늘은 3탄이죠. 구매대행 수동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컨텐츠를 찍어보겠습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구매대행 뿐만 아니라 국내 위탁, 판매자 로켓에도 적용되는 내용이니 매출이 잘 나지 않으시는 분들은 이 내용 중에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구매대행 수동이란 무엇일까요? 구매대행 수동이란 국내 오픈마켓에서 해볼 만한 키워드를 찾아 경쟁자 분석을 하고 해외 사이트에서 경쟁력 있는 제품을 가져와 설득력 있는 상세 페이지로 물건을 파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구매대행 수동의 핵심 포인트는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해볼 만한 키워드, 두 번째가 경쟁력 있는 제품 소싱, 세 번째가 설득력 있는 상세 페이지입니다. 구매대행 수동에 있어서 매출을 잘 내고 싶으시면 이 세 가지 개념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해볼 만한 키워드를 찾는 컨텐츠를 찍어 볼 거고요. 경쟁력 있는 제품 소싱, 설득력 있는 상세 페이지는 4탄, 5탄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영상을 빨리 보고 싶으시면 좋아요와 댓글 꼭 남겨주세요. 댓글이 200개가 넘으면 다음 컨텐츠를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탄 대량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라는 영상이 조회수가 높았어요. 근데 댓글이 150개가 안 달려서 이제야 3탄을 찍게 된 겁니다. 꼭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해볼 만한 키워드가 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해볼 만한 키워드의 조건, 첫 번째는 해외 직구로 많이 판매되는 키워드에서 판매를 노려봐야 됩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게 우리가 직구 형태로 판매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쿠팡을 예로 들어서 제트 배송, 로켓 배송이 많거나 위탁 판매 제품들이 많으면 거기서 해외 직구 상품으로 경쟁해서 이기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최대한 해외 직구로 많이 판매되는 키워드를 찾아야 됩니다. 해외 직구로 판매가 잘 되는 키워드를 찾는 방법은 이따 자세히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혹가다 이런 질문이 들어오는데요. 해외 직구로 판매되는 키워드가 아니라 로켓 배송 아니면 위탁 판매 방식으로 판매되는 키워드도 내가 들어가 볼 수 있지 않냐 하시는데 들어가 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정말 경쟁력 있는 가격의 제품을 가지고 있거나 기능이 정말 뛰어난 제품이 있으면 로켓 배송이나 위탁 판매 방식으로 판매되는 키워드에서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좋은 제품을 가지고 있다면요. 다음으로 해볼 만한 키워드의 조건 두 번째, 1페이지의 경쟁자들이 상대적으로 약한 키워드. 이게 또 중요합니다. 온라인에서 우리 혼자만 물건을 파는 게 아니고 어느 카테고리든 경쟁을 하기 때문에 경쟁자들을 파악하는 능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부터 센 경쟁자들과 붙었다가는 돈과 시간 모두 낭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또 포기하게 돼요. 자, 그러면 경쟁자들이 약하다의 판단 기준은 뭘까요? 바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썸네일이나 혹은 경쟁자들이 판매하는 제품의 경쟁력이나 혹은 경쟁자들의 상세 페이지의 설득력, 이 세 가지를 보고 할만하다. 경쟁자들이 그렇게 세진 않구나. 이런 것을 판단을 합니다. 이게 구매대행 수동의 또 하나의 어려운 포인트예요. 해볼 만한 키워드를 찾는 것은 키워드 프로그램이 너무 잘 나와 있어서 그냥 찾으면 되는데요. 이 경쟁자들을 판단하는 기준은 좀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구매대행이든 위탁이든 매출을 많이 내고 싶으신가요? 그냥 소비자들의 수요가 많은 곳, 즉 경쟁이 센 곳에서 이기시면 됩니다. 그러면 구매대행이든 위탁 판매든 매출을 잘 내고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어려운 겁니다. 이 경쟁에서 이기기가. 그래서 이 컨텐츠를 보고 계시는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이랑 매출이 잘 나지 않으시는 분들은 더 오늘 내용을 잘 보셔야 돼요. 해볼 만한 키워드, 경쟁자들이 약한 키워드부터 공략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실력을 키워 나간 다음에 이제 센 경쟁자들이랑 맞붙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제 라이브에 출연한 분들처럼 몇 개월 만에 매출 몇 천만 원 이렇게 낼 수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해볼 만한 키워드 찾기를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셀러 라이프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해볼 만한 키워드를 찾아볼 거예요. 이제부터 잘 보세요. 눈 크게 뜨고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셀러 라이프 프로그램에 들어왔는데 여기서 어디를 갈 거냐? 여기 보시면 카테고리 소싱에 들어갈 겁니다. 셀러 라이프의 가장 큰 장점, 전체 카테고리 엑셀 다운로드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쉽게 키워드를 찾을 수가 있어요. 자, 전체 엑셀 다운로드를 받으시고, 저는 이미 다운을 받아놨습니다. 다운을 받으면 이런 식으로 모든 키워드들이 다운이 받아집니다. 이게 얼마나 편한 건지는 키워드 프로그램들을 이용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자, 그럼 이 카테고리 중에서 우리가 해볼 만한 키워드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소비자들이 검색하는 키워드들이죠. 그리고 뭐 카테고리가 나와 있고, 브랜드 키워드, 쇼핑성 키워드, 그리고 검색량, 여기는 네이버, 네, 여기는 쿠팡, 여기는 지마켓, 네, 이렇게 부분별로 나와 있고, 여기 보시면 네이버 평균 리뷰수, 그리고 일반 배송, 해외 배송, 네, 이게 중요하죠. 쿠팡 로켓 배송 비율, 일반 배송 비율, 해외 배송 비율, 이런 식으로 각 판매 방식들의 비율들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해볼 만한 키워드의 첫 번째 조건이 뭐라고 했죠? 해외 직구로 판매가 많이 되는 키워드. 그것은 즉, 여기 보시면 해외 배송 비율이 높은 키워드가 해외 직구로 많이 판매되는 키워드겠죠. 해외 배송 비율이 높다는 건 해외 직구로 많이 판매되는 키워드들이라는 거잖아요. 너무 쉽습니다. 그러면 엑셀 조금만 다루시면 숫자 내림차순으로 하면 해외 배송 비율이 높은 순대로 쫙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키워드를 찾아 나가면 되는 거예요. 저는 네이버는 오늘 좀 보지 않겠습니다. 네이버는 경쟁이 이미 너무 심해서 우선 여기는 건너뛸게요. 우리 구매대행 수동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최근 1개월 검색량이 10, 0, 30 이런 거 볼 필요가 없습니다. 기본 500번 이상 검색되는 걸로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검색량들이 좀 더 많아졌죠? 여기서부터 키워드를 찾는 겁니다. 이제 어떤 키워드를 찾아야겠죠? 해볼 만한 키워드 조건 2번, 1페이지 경쟁자들이 상대적으로 약한 키워드. 그럼 이거는 쿠팡에 들어가 봐야 알겠죠? 자, 이제부터 키워드를 찾아볼 건데요. 초보들이 해볼 만한 키워드는 검색량이 높으면 안 됩니다. 검색량이 높다는 건 수요가 많다는 거고, 수요가 많다는 건 경쟁자들이 셀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초보일수록 조금 검색량이 낮은 걸 노려야 돼요. 검색량이 낮은 걸 한번 좀 노려보겠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쭉쭉쭉 한번 보겠습니다. 적당한, 네, 뭐 3,000 정도? 검색량이 몇 개가 높은 거고 몇 개가 낮은 거냐, 뭐 이걸 딱 정해달라는 분들이 많은데 10,000개 이상이면 좀 높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3,000개 정도 적당하죠. 도난 방지 택 제거, 도난 방지 택, 이게 막 그런 거 같죠? 유니클로 같은 데에서 뭐 택 제거하는 그런 거 같아요. 그러면 한번 찾아봅시다. 쿠팡에서, 쿠팡에 들어가서 도난 방지 택 제거라는 키워드를 쳐보면, 네, 여기 보시면 해외 배송 제품들이 나오잖아요. 해외 배송 제품인지 어떻게 알았냐고요? 배송일이 길잖아요. 그리고 판매가 되고 있네요. 그럼 이제 들어가 보는 겁니다. 뭘 보기 위해서요? 썸네일, 제품의 경쟁력, 그리고 상세 페이지를 보기 위해서요. 자, 이렇게 딱 봤을 때 썸네일 그냥 거기서 거긴 것 같아요. 그리고 판매량이 2개 있는 이것부터 보겠습니다. 예, 해외 직구 맞죠? 쭉쭉 보면, 아이고, 중국어가 있네요. 상세 페이지에. 네, 자, 패스 두 번째 거 보겠습니다. 여기도 중국어가 있습니다. 네, 패스. 이거 설득력이 낮다는 거죠. 이미 제품의 경쟁력, 경쟁력으로 따지면 얘가 제일 가격이 저렴하네요. 상세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나마 중국어가 없고 그나마 이게 제일 괜찮네요. 그러면 이렇게 딱 봤을 때 그냥 이런 중국어가 있는 상세 페이지가 팔리고 있으면 우리도 충분히 들어가 볼 만하다, 이거는 해볼 만한 키워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센 키워드는 뭐냐, 경쟁자들이 진짜 센 키워드들은 뭐냐, 이거랑 어떻게 차원이 다르냐, 네, 그걸 한번 찾아볼게요. 센 키워드들은 어떻게 찾을까요, 여러분들? 검색량을 높이면 되겠죠. 검색량이 높다는 건 수요가 많다는 거니까 2만 이상 해보겠습니다. 2만. 자, 2만. 네, 검색량이 2만. 한번 봅시다. 전기톱? 전기톱. 여러분, 전기톱이 또 구매대행 키워드인데요. 전기톱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구매대행들 많죠? 많습니다. 이런 거 한번 볼까요? 딱 봐도 썸네일
썸네일에 이미 그냥 일반 제품만 있지 않죠? 굉장히 여러 개가 있고 또 이것만 보면 텍스트를 써서 눈에 확 띄게 만들었죠. 보겠습니다. 상세 페이지. 우선 영상부터 나오고요. 7만 대를 팔았대요. 야, 상세 페이지 어떤가요? 더 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시작부터 여기에 띄어들면 돼요, 안 돼요? 빨리 대답해보세요.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다른 것도 한번 봐볼까요? 이건 위탁인가봐요. 요거는 위탁이니까 이렇게 계양. 얘는 완전 브랜드입니다. 설득력이 필요가 없어요. 다른 거 한번 보겠습니다. 얘도 볼게요. 진짜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들? 해볼만한 키워드와 이거는 초보들이 해볼만하지 않은 키워드. 근데 고수들이 보면은 이걸 보고 해볼만한데? 이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진짜 고수들이 보면. 근데 저는 여기는 못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키워드를 찾았을 때 내가 들어갈 만한지 들어갈 만하지 않은지 이런 거를 빨리빨리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여기까지 해볼만한 키워드 찾기 시연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키워드 찾기를 잘하려면 키워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많이 찾아봐야 됩니다. 잘하시는 분들께 이 피드백을 많이 받아야 돼요. 이게 해볼 만한 건지 해볼 만한지 않은 건지. 자, 그러면 구매 대행 수동의 장점입니다. 장점. 첫 번째는 판매가 될 만한 곳에 경쟁력 있는 제품을 가지고 설득력 있는 상세 페이지로 판매하기 때문에 판매 확률이 대량 반자동 수동 중에 가장 높아요. 그러니까 제품을 하나 올렸을 때 판매 확률이 가장 높다는 얘기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왜냐하면 판매가 될 만한 곳에 경쟁력 있는 제품을 가지고 설득력 있는 상세 페이지로 판매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두 번째로 제품의 소구점을 찾는 방법을 연습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해볼 만한 키워드를 찾은 다음에 경쟁력 있는 제품을 해외에서 가져올 거잖아요. 가져올 때 우리가 소비자한테 어필할 수 있는 소구점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것을 연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거는 4탄에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 제품 판매에 필요한 영상 편집이나 블로그, 카페 마케팅 등의 스킬을 연습해 볼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설득력 있는 상세 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서 영상 편집이 필수예요. 이것을 연습해 볼 수 있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올렸는데 쇼핑몰 판매에만 의존할 수 없잖아요. 자꾸 외부에서 유입을 갖고 와야 되는데 그때 블로그를 써볼 수 있고 카페 마케팅 등의 스킬을 연습해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구매 대행 수동은. 그럼 단점은 뭘까요? 단점. 제품 하나를 업로드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게 왜 단점이냐면 이렇게 열심히 올렸는데 안 팔리잖아요? 그러면 열에 7, 8은 금방 포기를 합니다. 그래서 단점이에요. 두 번째, 제품 판매가 잘 되었을 때 쿠팡의 경우 다른 판매자가 아이템 윈으로 따라붙어 매출이 갑자기 급락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경우는 다른 판매 방식도 다 이렇게 붙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맞아요. 근데 대량이랑 반자동 같은 경우는 따라붙어도 에이 다른 것도 올리지 뭐 이러면서 그냥 올리면 되는데 이 수동 같은 경우는 와 또 올리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세 번째, 시간과 노력이 들어간 만큼 노출이 필수여서 광고를 집행하거나 혹은 각 플랫폼별 상위 노출 로직에 맞게 상품을 업로드해야 된다.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설득력 있는 상세 페이지, 경쟁력 있는 제품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런데 소비자들한테 노출이 안 돼. 그러면 말짱 헛거잖아요. 이 노력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노출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광고비를 써야 되거나 아니면 각 플랫폼별로 노출 점수를 많이 얻어서 노출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지식이 필요해요. 자, 그럼 구매 대행 수동 등록 누가 하면 좋은가? 저는 이런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키워드 소싱 상세 페이지 공부가 어느 정도 되어 있고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마케팅 비용을 꾸준히 투자할 여력이 있는 셀러. 이거는 소자본이 아니에요. 자본이 좀 들어가요. 이 구매 대행 수동은 이 위에 이 키워드 소싱 상세 페이지 중요한데 마케팅 비용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걸 투자 못 하시는 분들은 구매 대행 수동으로 성과 내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매출을 성장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포인트는 실력이 늘수록 수요가 더 많은 시장을 노려야 합니다. 그래야 매출이 성장해요. 그리고 두 번째, 제품 판매가 많이 될수록 판매자와 협상을 통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 후 마케팅 비용에 재투자를 해야 된다. 요게 또 매출 성장의 포인트고요. 재투자. 그리고 세 번째, 경쟁자가 따라붙을수록 상세 페이지를 더 설득력 있게 더 차별화해서 업데이트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템 위너에 최대한 묶이지 않게 판매자와 협의해 상표 부착, 박스 제작, 제품 번호 변경 혹은 증정품들을 다르게 해서 경쟁을 피해 나가야 합니다. 이 네 가지가 구매 대행 수동의 매출 성장의 포인트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수동 등록의 한계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볼게요. 한계라고 할 것까지는 좀 거창한데 수동 등록은 좀 두루두루 잘해야 돼요. 썸네일, 상세 페이지, 제품 소싱 이거를 두루두루 잘해야지 매출이 납니다. 그러니까 완전 초보가 접근하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접근을 하더라도 초보 셀러들은 경쟁이 약한 데서부터 판매를 해나가면서 좀 확신을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판매 스킬들을 늘려나가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거를 잘 못해서 구매 대행 수동을 많이 포기하세요. 구매 대행 수동의 한계라고 하면은 마케팅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 팔려도 꾸준히 마케팅 비용을 투자할 마인드를 갖춰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식이거든요. 구매 대행 수동으로 제품을 올려요. 네, 그때 시간과 비용이 계속 들어갑니다. 한 개 올리고 두 개 올리고 세 개 올렸는데 지지부진해요. 계속 투자만 해요. 근데 4개째, 5개째 터질 수 있거든요. 그렇게 터지면 이전에 내가 손해봤던 것들을 다 돌려받아요. 그게 구매대행 수동이 돈을 버는 방법이거든요. 운 좋게 제품 한 번, 두 번 만에 터트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 라이브에 나왔던 멀밍님처럼 멀밍님은 5개 올려서 3개 터지고 막 그랬죠. 근데 그런 분들은 이미 대량 등록 반자동으로 키워드 공부를 많이 하셨고 그리고 팔린 거를 더 잘 팔리게 하기 위해서 썸네일, 상세 페이지를 설득력 있게 만드는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이제 수동에 오면 첫 번째, 두 번째 제품에 그냥 터뜨릴 수 있는 거죠. 그러지 않고서는 10개에 터질지 20개에 터질지 아무도 몰라요. 진짜 이거는 진짜 실력에 따라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안 팔려도 꾸준히 마케팅 비용에 투자할 마인드를 갖춰야 합니다. 자, 그럼 이 구매 대행 수동 등록의 한계를 넘기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꾸준히 누울 자리를 찾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값싸고 좋은 제품을 찾기 위한 노력도 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설득력이 있는 상세 페이지를 위해 벤치마킹, 마케팅 서적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설득력 있는 상세 페이지를 만들기 위해 마케팅 서적을 읽어야 되는 거 굉장히 추천합니다. 책을 하나 추천드리면 간다 마사노리의 돈이 되는 말의 법칙을 보시면 설득력 있는 상세 페이지를 어떻게 만드는지 좀 감이 오실 겁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3탄 구매 대행 수동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을 위해서 좋아요랑 댓글 꼭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